야구에 빠진 한 남자의 야구 섭렵기. 배우훈 기자. 야구가 좋다. 옥상이 투수에서 4인 야구 선수. 스포츠 기자로 거듭난 한 남자의 유쾌한 야구 이야기. 프롤로그. 옥상이 투수, 야구를 말하다. 이 책은 건물 옥상에서 공을 던지던 아마추어 투수가 4인 야구 마운드를 거쳐 프로야구를 취재하게 되는 일종의 야구 성장기다. 나는 옥상과 4인 야구 그리고 프로야구까지 각기 다른 세 가지 단계에서 야구를 접하며 그 재미에 빠져들었다. 주먹만한 한 하얀 공이 전하는 즐거움은 상상 이상이었다. 어릴 적 TV로 보았던 야구는 옥상에서 공을 던지며 몸의 기쁨으로 확장되었고, 4인 리그에서는 나를 노려보는 타자들을 삼진으로 잡으며 큰 기쁨을 느꼈다. 기자로서는 프로야구 감독과 선수들을 취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야구에 대해 공부하고 깨우치게 되었다. 매 단계마다 주먹만한 야구공은 가슴 속에서 심장이 되어 나를 들뜨게 했고, 즐거움의 색깔은 다채로웠다. 변화는 꿈을 꾸는 것에 시작한다.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냥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었고 한도 내에서 그것을 선택했다. 오히려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제한하진 않았다.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고 싶다는 욕심은 없었지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은 언제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꿈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그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옥상에서 재미삼아 캐치볼을 할 때만 해도 야구 기자가 되어 프로야구 선수를 취재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은 나도 모르게 꿈을 향해 자라났다. 나는 야구를 통해 소망은 그 목표가 선명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라운드의 가장 높은 곳인 마운드와 야구 기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은 분명히 있었지만 마음이 그곳을 향해 발끝을 돌리는 순간부터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자기도 모르는 변화의 시작은 꿈으로 향하는 계단이다. 일생에 변하지 않은 목표가 있다. 즐겁고 신나게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고 빡빡하기에 더 그렇다. 야구는 그 방편 중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나는 휴일이면 4인 야구 리그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일하는 날에는 눈앞에서 정점에 오른 야구 실력자들의 호흡을 느끼며 그들의 몸짓을 기사로 전하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을 글로 쓰게 된 건 여유 없이 돌아가는 기자 생활에서도 늘 땡땡이를 꿈꾸는 데스페라도의 기질과 힘들수록 낙천적이 되는 케사라세라의 성향이 한몫했다. 길지 않은 야구 기자 이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야구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스스로의 뻔뻔함에도 박수를 보낸다. 휴일마다 4인 야구 마운드를 향해 달려간 철없는 옥상이의 투수와 동행해준 아내 이주아 씨, 딸 예린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초고를 단박에 알아봐준 넥서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1루 옥상이의 투수. 다이아몬드 오른쪽 한 귀퉁이, 하얀색 1루 베이스, 홈으로 돌아오기 위한 첫 번째 발자국이 찍히는 곳, 타석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밟아야 하는 곳이다. 발끝으로 느껴지는 베이스의 감촉은 투수의 긴장감을 감당할 만큼 단단하다. 더 전진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가슴은 쿵쾅거리지만 미래를 향한 긴장감은 희망이다. 홈으로 향하는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대한다. 자, 이제 시작이다. 하늘 아래 행복한 옥상 위의 그들. 20층 빌딩 꼭대기. 북쪽으로는 경복궁과 인왕산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남산이 보이는 그곳. 빌딩 아래 세종로에서는 차들이 싱싱 달리는 도심 한복판. 바로 그곳에 옥상 위에 투수들이 있다. 흡연자들을 위해 옥상이 개방되었지만 이곳까지 올라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적한 이곳에서 푸른 하늘로 퍼지는 것은 담배 연기가 아닌 경쾌한 파열음. 야구공이 글러브에 팡팡 꽂히는 소리다. 옥상 담벼락의 높이는 제고가 안 되는 공을 받아줄 만큼 충분히 높고 투수와 포수 사이의 거리가 널찍하다. 덕분에 캐치볼 수준이 아닌 마운드의 투수처럼 전력 투구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타격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른 빌딩으로 타구를 날릴 수는 없으니까. 나는 옥상 위의 에이스 투수다. 사실 야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냥 던지며 공놀이하는 정도다. 이 옥상에서 복잡한 규칙은 필요 없다. 그저 파란 하늘 아래서 동료들과 공을 주고받는 게 즐거울 뿐. 이곳은 일상의 고단함을 날려버리는 우리들만의 리그다. 우리가 가진 글러브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구입한 10,000원짜리 싸구려다. 비닐로 된 글러브라서 캐치볼을 한 뒤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이는 게 일상 다반사지만 옥상의 투수들은 공을 던지는 순간 행복하다. 행복의 조건은 부족함에 있다. 조금은 부족한 재산과 외모, 경쟁에서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는 조금은 모자란 능력. 우리는 살면서 늘 부족함에 허덕이고 불편함에 힘겨워한다. 그러나 행복의 비결은 생활의 안락함이 아닌 불편함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옥상 위의 투수다. 투구는 중력과의 밀당. 단순한 공놀이의 즐거움은 중력과의 밀고 당기기. 투수의 구위와 구질. 기본적으로 중력을 밀고 당긴 결과다. 모든 물질은 지구의 중심으로 향한다. 야구공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야구공은 공기와의 마찰을 통해 좌우 방향성을 더한다. 우리는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면 새가슴이라고 놀린다. 결정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투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쟤는 반복과 연말을 통해 성장한다. 옥상에 우리는 던지고 또 던지는 과정에서 오른팔의 운동신경과 근력이 조금씩 커가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손을 떠난 공이 원하는 곳에 꽂히는 즐거움을 느끼며 야구라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중력의 발생 이유는 아직 과학적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용은 하지만 창조하지 못하는 존재다. 핵의 발견으로 가공할 에너지를 생산하고 로봇에게 험한 일도 척척시키지만 죽은 파리 한 마리를 되살리지 못한다. 오늘도 옥상에서 발견한 중력 잘 사용했다. 감사. 옥상 고백. 1, 2, 3, 4. 1. 땡땡이 캐치볼.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시간에 짬짬이 공을 던진다. 그러나 업무 시간에 올라와 땡땡이를 친 적도 많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공 던지기의 매력. 변명하자면 수험생이 책상에만 앉아있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과 같다거나 할까? 가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도 해줘야 능률이 오른다. 2. 옥상 위의 투수. 방송 요청. 블로그에 우리의 활약상을 몇 차례 올렸는데 그게 화제가 되면서 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것을 모르고 모 방송사에서 연락을 해왔다. 방송을 탈 생각에 잠시 흥분했다. 그러나 정중히 거절했다. 언제까지 옥상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 권장할 만한 모양새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린 그저 공을 던지는 곳이 없어 옥상을 선택한 것뿐이었다. 3. 술자리 에이스가 마운드 에이스로. 누구나 야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술자리에서는 술잔을 꺾는 손목 운동의 달인이었지만 운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후배가 있었다. 배터리가 작동하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투수에게 공을 주고받을 포수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옥상에 그 후배를 끌고 올라갔다. 처음에는 입을 내밀고 툴툴거렸지만 지금은 그 후배 역시 마운드의 에이스가 되었다. 4. 떨어지는 야구공에는 날개가 없다. 지상 20층 높이의 옥상에서 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고백하건대 딱 한 번 옥상에서 던진 공이 지상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옥상 바닥의 구조물에 바깥으로 튕겨나간 것이다. 다행히 공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건물 주변 잔디밭에 떨어졌다. 그 순간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른다.
그 일은 집중력과 제구력을 더욱 가다듬게 만든 계기도 되었지만 슬슬 무대를 바꿀 때가 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쓸쓸히 퇴장한 아파트 캐치볼의 추억. 쉬는 날에는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 코트에서 공을 던졌다. 아내에게 공을 던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근처에 사는 동료를 불러내 캐치볼을 했다. 우리가 그곳에서 공을 던지는 것을 보고 동네 아이들도 몰려와 옆에서 캐치볼을 하고 방망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얼마 안가 테니스 코트 벽에 야구 금지 경고장이 큼지막하게 붙었고 우리가 나타나면 경비원이 득달같이 등장했다. 소리가 심상치 않게 울리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빨리 쫓겨나다니. 각진 도시는 야구에 쌀쌀 맞았다. 옥상에서 사회인 야구로. 드디어 흙바닥에서 공을 던지게 되었다. 뜨거운 4인 야구의 붐을 타고 회사에서도 4인 야구 동호회가 결성되었다. 우리는 리그에도 가입하며 승부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 뛰어난 야구인들과의 한판 승부. 옥상 위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시기가 도래했다. 리그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조금이나마 실력을 키우기에 한강 둔치에서 고만고만한 팀과 친선 경기를 치렀다. 심판 없이 치러진 경기였지만 많은 실수를 거듭하며 야구를 한다는 것에 감을 잡아 나갔다. 가장 초보 단계인 스트라이크 낫 아웃에서 1루를 향해 뛰어야 하는 것과 2사에서는 땅볼이든 뜬공이든 주자가 무조건 뛰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익혔다. 처음에는 그것도 몰라 멍 때리다가 허무하게 아웃되었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인 안타가 나왔을 때 수비정의 움직임 등도 야구 서적의 설명처럼 실천해봤다. 하지만 플레이를 직접 하려고 하니 우왕좌왕 그 자체였다. 승리하려면 배울 수 있다. 그러나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크리스티 매튜슨. 그러나 이왕 시작한 것 멈추지 않았다. 야구 실내 연습장에 가서 프로선수 출신 코치들의 지도를 받았다. 추억의 선수들을 그곳에서 보게 되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짠했다. 한때 프로야구를 호령했던 그들이 좁은 실내 연습장에서 야구 걸음마를 떼는 초보들을 지도하는 모습이라니. 우리는 그곳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펑고를 받으며 내야 수비와 타격폼 등을 단계별로 배웠다. 나중에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질 체력으로 움직이지 못한 게 맞겠지. 특히 20개의 펑고를 받는데 그중 하나라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비 연습에서 몸 따로 마음 따로 수준을 넘어 유체 이탈을 경험하며 혼쭐이 나기도 했다. 드디어 리그를 신청할 때가 되었다. 가장 낮은 단계인 루키 리그를 선택했다. 리그마다 다르긴 했지만 가입비는 2014년 서울 기준으로 대략 300만 원 전후였다. 같은 조에 속한 10개 팀이 번갈아가며 시합을 했고 상위 3, 4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 우승팀을 가렸다.